안녕하세요. 시계명리학 한별이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 사주로 보는 2023년도, 즉 다시 말하면 새해 개묘년은 나한테 어떠한 한 해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역술인들이 개묘년은 어떤 일가, 예를 들어서 갑목일가는 어떠하다, 혹은 무의토일가는 어떠하다, 또한 갑자일주는 어떠하고, 병신일주는 어떠하고, 신유일주는 어떠하고, 가불목일간들은 개묘년이 인성세운이다, 혹은 비급세운이니 어떻고, 무기토일간분들한테는 개묘년이 재성세운이다, 혹은 관성세운이니 어떠하다. 사주원국에 유금이 있으면 묘충이 되어 어떠하다. 또한 미토나 수토가 있으면 삼합이나 육합이 되어 어떠하다 등등 판단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한별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개묘년에는 어떠한 일간이나 일주를 막론하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어떠한 일주나 일간들이 좋다 나쁘다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무의토 일간을 가졌어도 어떤 분들은 발복하거나 혼인운이 있지만은 또한 어떤 분들은 부도나거나 혼인운이 흉하거나 이성운이 흉한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일간이나 어느 한 일주 혹은 충이나 합, 어느 식신을 가지고 단식 판단을 하는 것은 적중률이 높지 못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를 가지고 공부해 볼까요? 이 사주는 개해년 정사월 병오일 정유시에 태어난 남성분이 민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운이 개축대운입니다. 그렇다면 이분한테는 개묘년이 어떠한 한 해가 될 것일까요? 저희 판단 분석은 개묘년은 이분한테는 좋은 세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면에서 좋지 않을까요? 첫째, 사운이 흉하고, 둘째, 손재수가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왜 쓸까요? 이분이 사주조합을 보면 병화일간이 사화월에 51%의 왕기를 가지고 태어난 종왕사주입니다. 그러므로 용신은 인비가 되고 기신은 재관식상이 되는 것입니다. 년간 개수는 이분이 정관입니다. 정관이란 한 사람한테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일, 즉 그 사람이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묘년을 봅시다. 개묘년은 년간 개수라는 정관 기신이 세운에 나타나서 왕한 한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운이 흉하게 되겠죠. 또한 세운 개수는 시간 정화를 극합니다. 시간 정화는 만실론이 법칙에 근거하여 이분이 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묘년은 시간 정화가 세운 개묘한테 극을 당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재수가 있게 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사주 하나 더 볼까요? 이분은 개해년 정사월 병오일 무술시에 태어난 역시 남성분이 명조입니다. 이 사주와 아까 사주를 보면 년월일이 같습니다. 오직 태어난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한테는 개묘년이 어떠한 한 해가 될까요? 이분한테는 개묘년이 좋은 세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주를 보면 병화일간이 사화월에
51%의 왕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강사주입니다. 아까 사주는 종왕사주이지만 이분이 사주는 신강사주입니다. 그러므로 년간 계수라는 정관이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계면에는 용신인 계수가 세운이 나타서 왕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만약시 직장인이라면 승진운이 있을 것이고 개인업자라면 재물운이 좋아 발복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시간, 무토가 왕합니다. 시간, 무토는 만신론의 법칙에 근거하여 이분이 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제운도 있게 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사주와 이분이 사주를 비교해 봅시다. 같은 병모일에 같은 정관을 가졌어요. 그런데 왜서 한 사람은 사본이 길하지만 한 사람은 사본이 흉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같은 일간이나 같은 일주를 가졌어도 사주 조합이 달라요. 하나는 종왕사주이고 하나는 신왕사주입니다. 따라서 기lum도 상호간에 다르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사주 하나 더 봅시다. 이분은 기사년 계유월 신묘일 무술시에 태어난 여성분이 명조입니다. 현재 대운이 정축대운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계묘년이 어떠한 한 해가 될까요? 이분이 사주를 보면 신금일간이 유금월에 51%의 왕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강사주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용신은 재관식상이 되고 기신은 인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 조합을 보면 월간에 계수가 앉아있고 일지에 묘목이 앉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이할까요? 새해는 계묘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수라는 식신이 나타났으니 어떻고 일지, 묘목이 세운이 나타났으니 어떻고 등등 이런저런 풀이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분한테는 계묘년이 어떠한 한 해가 될까요? 저희 판단 분석은 이분 역시 계묘년은 흉한 세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월간 계수가 이분한테는 만신론의 법칙에 근거하여 평과 편제가 되는 세운이 됩니다. 그렇다면 계묘년을 봅시다. 세운, 계수가 대운, 정화한테 설기를 당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과 편제 방면에 불순한 일이 발생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평관이란 무엇일까요? 평관이란 한 사람한테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나 사고 혹은 여성분한테는 이성운을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계묘년에는 만약시 이분이 미혼자라면 이성운이 흉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관이 흉하니 또한 다치거나 상하는 사고수가 있을 것이며 손재수도 따라서 겸손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지를 봅시다. 신강사주의 묘목은 용신입니다. 하지만 계묘년에는 일지 묘목이 대운 축토의 설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사업과 생활상의 이런저런 부담이나 압력이 많고, 따라서 계묘년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과 압력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고, 또한 심신이 매우 안정적이 되지 못하고 질병이 피해가 발생하는 세운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를 또 봅시다. 이 사주를 보면 역시 기사년 계유월 신묘일에 태어난 여성분이 명조입니다.
다만 아까 사주와 달리 이분은 임진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명조하고 아까 여성분이 명조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까 사주는 신강사주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사주는 신약사주입니다. 이렇게 같은 명월일을 가졌어도 태어난 시간이 다름에 따라서 우선은 격이 변합니다. 하나는 신강사주가 되고 하나는 신약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신과 기신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새해 어떨까요? 이분한테 계면에는 좋은 세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간 계수라는 기신이 월간 계수라는 기신이 세운이 나타나 대운 정화의 설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월간 계수는 만신론의 법칙에 근거하여 평관이나 편재를 표시한다고. 그렇다면 이분한테는 계면에는 평관, 편재가 길한 세운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평관이 길하니 미혼자는 이성운이 있거나 혼인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편재가 길하니 생각밖이 편재운이 있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지를 봅시다. 신약사주의 일지 묘목은 용신이 아니라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면을 보면 세운 묘목이 대운 축토한테 설기를 당하는 한 해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일지 묘목이 쇠약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크게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없이 신정이 유쾌한 한 해가 될 것이며 질병이 폐가 없이 건강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느 한 십신이 주요할까요? 아니면 어느 한 일간이나 일주가 주요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 나한테 유리하면 그에 해당하는 육친이 길해지고 나한테 불리하면 그에 해당하는 육친한테 불순한 일이 발생할 뿐입니다. 절대로 어떤 일간이나 어떤 일주가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간이나 같은 일주에도 세운이 흐름은 같지만 사주 조합이 다르고 따라서 용신과 기신이 작용이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간이나 어떤 일주는 개연인이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 분석은 적중률이 높지 못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